네, 안녕하세요. 가족의 전당입니다. 오늘은요, 이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단면, 엣지코트, 기림에 약품을 바를 때 시간도 줄이면서, 좀 확실하게요, 면을 잡아서 이쁘게 바를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좀 이제 여러 일이 좀 바쁘다 보니까 자주 좀 좋은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이제 이런 뭐 클러치, 보테가 클러치 이런 지퍼 고장, 어, 이런 것도 이제 새로 이제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일도 많고, 어, 뭐 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가죽으로 주문 제작도 심심치 않게 옵니다. 통가죽을 쓰다 보면은 장점이 많거든요. 이건 이제 뭐 제가 꼭 명품 복원이나 뭐 명품 가방, 가죽 잠바 이런 것만 복원하고 염색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지금 몽블랑 버클인데요. 음, 이런 이런 일도 전국에서 문의가 와요. 왜냐면 이 작은 요 핀 하나 때문에 버클을 못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리 부분도 많이 있고 좀 바쁩니다. 이 단면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그 가방을 보면 가방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방이 이뻐야지 단면이 이쁠 필요가 있나 한데 말이죠. 다 이런 명품들도 다 단면 처리가 매끈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공예품은 단면이 좀 중요합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고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 거는요. 통가죽이 아닌 이런 일반 가죽으로 제품을 만들 때 이렇게 붙여서 만들잖아요. 본드칠을 아무리 완벽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미세한 틈 사이가 있기 때문에 기름에 엣지커트 그러니까 단면 약품을 올렸을 때 흠집처럼 보이거나 울퉁불퉁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선이 생기거나 그런 현상을 공예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단면을 아주 매끈하고 면을 이렇게 약간 타원으로 이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통가죽이에요. 통가죽이고 제가 이제 한참 전에 발라놨는데 서서히 말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약품을 발랐을 때는 볼록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말라가면은 거의 평면이 돼요. 평평해져. 수분이 다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줄여주고 어 이제 어찌 보면은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죠. 근데 시간을 절약하는 대신에 효과는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노하우라는 거, 어떤 요령이라는 것은 수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베이스 코트라는 것은 단면 약품을 바르기 전에 그 면을 어떻게 보면 짱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큰 거, 1000mm 막 이렇게 이런 병으로 사는데 일반적으로 취미로 한다거나 아니면 그 제품을 막 하루에 엄청 많이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만큼 쓰고 버리는 현상도 생겨요. 그래서 작은 걸 써도 작은 걸 구입해서 써도 괜찮습니다. 저는 큰 걸로 해서 이렇게 작은 병에 따라서 쓰게 되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통가죽 이 면이 매끈했을 때 이건 지금 벨트 가죽이라 하나잖아요, 하나. 자, 여기에 바를 때는 어떤 식으로 발라주냐면 약칠기를 약칠기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약칠기로 이렇게 적당량으로 해서 두툼하게 발라주죠. 발라주는데 발라주는 대신에 안 넘치게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넘치지 않게 여기에서 너무 눌러버리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단면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을 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발라주게 돼요. 물론 염색이 돼 있을 때는 조금 넘쳤다고 하더라도
바로 좀 닦아주면 되는데, 염색을 통가죽에 안 한 상태에서 넘치게 되면은 이렇게 그냥 흡수가 돼 버립니다. 통가죽은 어떻게 보면은 약실기를 사용해서 단면 약품을 발라줄 때도 넘치지 않게 적당량만 하면은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일반 가죽이라는 거죠. 이런 일반 가죽. 일반 가죽을 바를 때는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제품을 만드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만든다고 했을 때 재단을 할 때는 한 1cm나 5mm 그건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 좀 크게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통가죽은 땅땅하기 때문에 본드칠을 해도 어느 정도 그게 맞게 들어가지만 일반 가죽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가죽은 아무리 본드칠을 끝까지 잘 했다고 하더라도 끝에 부분, 단면 부분이 좀 틈이 벌어지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그거를 그 틈 사이에 넣을 수가 있냐 이거죠. 본드를 다시 넣을 수가 그게 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럽니다. 뭐 일단 일반 가죽에 제가 본드칠을 좀 해볼게요. 이것도 이제 쓰다가 잘라낸 가죽인데, 자 이제 끝 부분만 발라 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본인은 이 끝에까지 완벽하게 발랐다고 생각을 하죠. 좀 힘을 주어서 한다든가. 그래서 내가 가죽의 끝에까지 잘 발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이거예요. 이쪽도 두 겹이 붙기 때문에 본드칠은 양쪽에 해줘야 돼요. 양쪽에 붙일 만큼 할게요. 분명히 내가 끝에까지 잘 붙였단 말이죠. 본드를 잘 발랐단 말이죠. 실수 없이. 그런데 나중에 붙이고 보면은 층이 생기기도 하고 가운데가 조금 떠 있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잠깐만 좀 말려 볼게요. 그리고 본드는 항상 양쪽에 발라야 됩니다. 양쪽에. 그리고 양쪽에 바르고 그거를 완전히 건조를 해야 돼요. 완벽하게 마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붙일 때 대부분이 이 끝에 맞춰서 눈으로 보고 붙이신다 이거죠. 엄청 신중하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만드는 제품, 이건 지금 사이즈가 좀 다른데요. 만약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만든다고 하면 이 끝을 먼저 붙이고 반대쪽 끝을 딱 대놓고 반대쪽 끝을 대고 그 다음에 중간 붙이고 이런 식으로도 붙여줍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이즈를 약간 크게 재단을 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완벽하게 반듯이 붙였다 이거죠. 그런데 뭐 롤러를 이용해서 붙여준다 아니면 응?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망치로 다듬어주고, 그래도 보면은 여기에 중간도 오돌토돌하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층이 좀 생기기도 해요. 아무리 잘 붙였다고 생각을 해도. 그래서 재단 자체를 처음부터 좀 크게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본드를 내가 분명히 끝에까지 완벽하게 발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통가죽이 아니고 일반 가죽에 이 끝이 오돌토돌하단 말이죠. 울퉁불퉁하고. 재단을 내가 처음부터 1cm를 크게 했다 싶으면 1cm 정도를 붙인 다음에 잘라줍니다. 그러면은 이 안쪽은 본드칠이 잘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재단 자체를 좀 크게, 만약에 이만하게 만든다 하면은 또 거기를, 그러니까 사방을 1cm를 크게 하면은 1cm씩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주고, 이쪽도 1cm를 크게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자를 대고 1cm를 또 잘라주고, 그러면 여기도 본드칠이 다 잘 들어가고 여기도 잘 들어가고 그러겠죠. 예. 그런데요, 이 베이스 코트를 써주면 장점이 뭐냐면, 기리매를 그냥 바르면 아까 이것도 두껍게 발랐는데 지금 말라가는 부분이 거의 평평하게, 그러니까 수분, 물기가 다 수분기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면이 아무리 깨끗해도 사포로 다듬어 주는데, 사포 같은 경우에는 400방이나 600방까지 쓰는 게 적당합니다. 뭐 800이나 1000, 1200 이런 거는 이제 미세 작업할 때 쓰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1cm를 크게 하니까 울퉁불퉁한 것도 없고, 이거 보면 울퉁불퉁하거든요. 잘 발랐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미리 재단을 약간 크게 해놓고 잘라내면 돼요. 그러면 아주 깨끗하죠. 본드도 잘 들어가고. 그런데 아주 얇게 발라볼게요. 만약에 밤색, 연밤색을 바른다 이거죠. 그러면 이걸 내가 두툼하게 발랐다 이겁니다. 두툼하게. 두툼하게 발랐다 하면은 이 상태로 기름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도 보셨다시피 말라가다 보면은, 완벽하게 마르면은 이게 이제 수분이 날아가면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리매를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베이스 코트를 이용하면은 작업의 시간이 훨씬 빠르고 모양도 이뻐요. 자, 이제 베이스 코트를 얇게 발랐습니다. 얇게. 원래 이게 흰색인데 연밤색, 아까 조금 전에 발랐던 거 그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밤색으로 나왔어요. 자, 얇게 발랐어요. 얇게 발랐으면은 이게 이제 마르면은 지금 현재는 완벽하게 이제 평평하지가 않으니까 울퉁불퉁하겠죠. 제가 드라이 소리가 크니까 잠깐만 중지했다가 건조를 먼저 해볼게요. 자, 이제 어느 정도 건조를 했습니다. 아까 그냥 발랐기 때문에 건조가 되고 나니까 이제 울퉁불퉁하게 보이게 돼요. 이 단면이 매끈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때 이제 사포를 해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400 정도. 지금 이제 훨씬 단면이 매끈해졌어요. 이런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손에 너무 힘을 주지 말고, 아유, 막 한 5초 안에 빨리 갈아야지 하고 막 엄청 힘을 줘가지고, 응? 그 옛날 우리 막 때밀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다듬어 주면 면이 잡혀요. 갈아지면서. 면이 잡히면 이거는 이제 그 작업을 하시는 분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면이 잡혔다, 매끈하다 싶으면 이제 그때까지 해주는 거죠. 지금 일단은 제가 한 번 했죠. 한 번 했으면, 통가죽은 땅땅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일반 가죽 같은 경우는 이제 부드럽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부풀들이 있기 때문에 두께에 따라서 한 번 해서는 조금 안 좋아요. 자, 이거를 두껍게 하지 않고 이렇게 얇게 하면 이제 흰색으로 보이죠. 이게 지금 약칠기가 지나간 자리가 울퉁불퉁하게 보입니다. 여기까지 발라볼게요. 자, 상당히 울퉁불퉁해 보이죠, 그냥 보시기에도. 근데요, 이것 역시도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라는 거죠. 어째서? 4% 면을 다듬어 주니까.
자, 이것도 제가 잠깐 건조를 해볼게요. 자, 이게 건조가 됐는데, 울퉁불퉁합니다. 바닥 밑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약간 허옇게 보이는 데는 두껍게 발라진 데고, 음, 밤색처럼 보이는데 거기는 얇게 발라진 거죠. 이거 역시도 크게 신경 쓸 문제는 아닙니다. 어, 사포로 면을 다듬어 주니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한 번, 두 번, 제가 지금 두 번째 발랐는데 두 번을 발랐으면 마르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걸리면 그때 다른 작업을 하면 됩니다. 마르게 놔두고. 자, 이제 이렇게 사포로 면을 다듬어 줍니다. 매끈하게. 면을 다듬어 주고 최종적으로 이제 기름에를 올리는 거죠. 여기가 이미 이제 가죽의 부풀처럼 이렇게 부풀처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기름에를 약간 두껍게 발라볼게요.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실 때는 기름이가 이제 밖으로 넘치지 않게 조심조심해서 발라주면 되고, 일반적으로 염색이 돼 있는 가죽으로 공예품을 만들잖아요. 지금 이제 넘치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조금 넘쳤다 싶으면 살짝 뭐 이제 그 네일 아트 하신 분들은 이런 이제 그 헝겊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넘친 부분이 있으면 닦아주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은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이제 안 넘치게 바르겠죠. 그리고 이 약칠기를 많이 사용을 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두껍게 올렸잖아요. 기리매를. 면이 보시면 울퉁불퉁한 데가 없습니다. 조금 자세히. 여기 보시면 울퉁불퉁한 데가 없이 고르게 발라졌다는 거예요. 동그란 모양을 잡으면서. 그러니까 기리매를 올리기 전에 기리매로만 작업을 할 때는 많이 여러 번 이런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베이스 코트를 이용하면은 좀 빠르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면도 이쁘게 잡히고요. 이게 굉장히 지금 제가 눈으로 보기에도 고르게 잘 발라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는 시간이 단축이 돼요. 시간을 줄이면서 공예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름에 이렇게 그 엣지코트 약품만 마감을 했을 때도 아주 이쁘게 모양이 잡힌다는 거죠. 이런 약품을 이용해서 공예를 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